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우리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앱이나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새로 나온 기기들을 계속해서 구매를 하지만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서 더 뽑아먹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오랫동안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알게 된 앱들 중에서 돈을 아낄 수 있거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이런 실생활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앱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유용한 앱들 많이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앱은 왓썹이라는 앱입니다. 요즘에 진짜 구독 서비스들 많죠. 음악, 뉴스레터, OTT,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앱들마저도 월마다 구독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좀 사용하다 보면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결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요거를 했었나 싶은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눈에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 왓썹 앱의 경우에는 이걸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해주는 어플이에요.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어떤 서비스가 언제 결제되는지 이런 거를 한눈에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하면은 공지가 하나 뜨는데, 카드 결제는 11월까지 등록이 안 된다고 해요. 원래는 이게 카드 결제 같은 것도 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구독 서비스구나 이런 판단해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직접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통장에서 바로바로 내역이 보이니까 이 통장을 등록하면은 자동으로 항목이 입력될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서비스를 넣어봤는데, 아니 무슨 이게 구독비가 27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숨만 쉬고 있어도 27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하나씩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보면은 이게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또 줄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런 넷플릭스, 왓챠 이런 것들은 잘 안 볼 때는 좀 줄여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 오른쪽 위쪽 영상에서 한번 서비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적혀있는 것보다 더 싸게 보긴 합니다. OTT 서비스들을 쉐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서비스인데, 해당 영상도 한번 보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저는 대략 이 가격에 한 4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실제로는 쉐어를 통해서 43,000원 정도를 돌려봤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OTT 서비스들을 다 합해도 아마 한 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7만 원 아니다, 제 생각엔 한 25만 원, 24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것 같다. 원래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그리고 디즈니 이렇게 4개 다 보고 있었는데, 근데 디즈니는 그냥 빼버리고 여기서 티빙까지 추가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환승연애를 늦게 보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꼭 보세요. 이거 진짜 못 참아. 쉐어에 보니까 이렇게 추천인 코드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할인이 되는 것 같던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제 추천인 코드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왓썹이라는 앱은 이 구독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금 지출 금액이 56만 원이라고 돼 있죠. 아래 좀 슬프지만 이 대출 금액까지도 같이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용하는 꿀팁은, 이렇게 월세나 아니면 관리비 같은 거, 어차피 월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등록해서 하나에서 관리를 하면은 이 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 왓썹 앱을 좀 이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게 이 앱 자체에서도 바로 가능하거든요. 계정을 입력해서 여기에서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런 명상 앱 같은 거는 직접 등록을 한 거거든요. 요런 거는 어떻게 연동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해당 앱으로 들어가서 따로 결제 해지를 하고서 여기서 삭제를 해줘야 된다, 요런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앱에서 지원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앱은 바로 헤이딜러라는 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고차를 판다고 할 때 뭔가 알게 모르게 좀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차를 판다는 그 경험 자체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이라서, 이거 내가 눈탱이 맞는 거면 어떡하지? 막상 팔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또 트집 잡으면서 가격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전해져 들려오는 그런 경험들로 보면은 좀 부정적인 것들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인식이 쌓이는 것 같아요. 헤이딜러 앱의 경우에는 앞장서서 이 불편한 중고차 거래 경험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차 번호랑 이름만 입력하면은 곧바로 내 차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빠짐없이 자동으로 착착착착 나와요. 먼저 K5 하이브리드에다가 이게 2014년형 최초 등록이 언제 됐는지도 나오네요. 그리고 승용 세단인지 몇 cc인지 이런 것도
나오고 심지어 이런 옵션 조건도 다 나오네요. 막 출고 등급이 어땠는지, 출고 가격은 어땠는지, 중고차 이거 소유자 변경된 것도 다 나오는구나. 정기 검사가 언제 됐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이미 바로 나왔습니다. 예상 시세가 나왔네요. 540에서 640만 원.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요게 아예 2014년형 같은 옵션에 비슷한 차량들을 모아놓은 이 분포인 것 같아요. 아마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 내 차 예상 시세를 조회하는 데까지만 해도 한번 재미로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실제로 차량 판매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이 경매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에 제로가 있고 셀프가 있는데요. 이 제로의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헤이딜러에서 직접 평가사를 집 앞으로 출장을 보내줘서 차를 진단을 하고 경매까지 대신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딜러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 제로로 한다면 좋은 점이 평가사가 완벽하게 차량을 다 진단을 해서 경매까지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가격을 절대 깎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평가를 마치면 경매가 끝나고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딜러를 선택을 하면은 딜러랑 만날 일도 없이 탁송기사님이 아예 와가지고 직접 차를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딜러를 만난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셀프는 내가 직접 차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서 경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셀프로 등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면은 실제 주행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몇 킬로인지 이런 걸 입력을 하고 차량에 있는 옵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한 후에 이렇게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내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거짓말을 치면 안 돼요. 셀프 판매 방식의 경우에는 어차피 나중에 딜러가 직접 오셔서 차를 실물로 보면서 이 내가 입력한 정보들이랑 맞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거든요. 그때 미리 내가 이렇게 사전에 입력을 해놨더라면은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절대 감가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딜러분이 와가지고 감가를 하거나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헤이딜러 감가 심사센터에서 약간 부당하게 깎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100%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부당한 감가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 광고를 진행해도 괜찮겠다 싶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내 차 파는 이 과정이 그냥 내 집에 있는 중고 물건 파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 정도 기다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제가 견적을 받았는데 제거 시세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자, 저는 견적을 미리 신청해가지고 이제 이틀 후에 이렇게 견적이 나왔는데 저는 675만 원으로 그 예상 시세가 640만 원이었는데 더 나왔어요. 그래서 675만 원도 있고 665만 원 뭐 이렇게도 있고 입찰 금액 6위 이하는 비공개로 되어 있네요. 가장 낮게 제시한 건 얼마인지도 또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튼 뭐 627만 원부터 675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 후기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 맨 위에 있는 분이 후기가 100개 쌓여있는데 평가가 9.9점이래요. 이 정도면은 거의 실제로 감가를 안 했다는 건가? 한번 고객 후기를 좀 살펴보면은 감가들이 좀 있었네요. 뭐 입찰가가 2,155만 원이었는데 판매가가 2,100만 원, 55만 원의 감가가 있었는데 뭐 거래 만족했다고 하고 헤이딜러 통해서 뭐 두 번째 거래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125만 원 정도 깎였는데 납득 가능했다. 뭔가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뭐 아래로 내려보다 보면은 뭐 2만 원 정도만 감가가 된 것도 있고 뭐 아예 감가가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차를 직접 등록하기 때문에 약간 좀 애정도가 높아지게 이렇게 평가가 들어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아마 보고 나서 감가가 좀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 여기 실제로 후기들을 좀 읽어보면은 이분의 경우에는 감가가 됐더라도 뭐 합리적이었다 이런 평가 때문에 별점이 5점인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제일 높은 금액을 제시한 분이 9.9점이라는 게 약간 좀 인상 깊네요. 자, 이렇게 금액까지 다 받아봤다면 뭐 마음에 든다면 실제로 판매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최종 판매를 결정하기 전까지 전부 다 내 마음대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재미로라도 그냥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알려드릴 앱은 바로 패스 앱이에요. 웬 패스 앱? 패스 앱 그냥 본인 인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패스 앱이 단순히 뭐 인터넷 가입할 때 본인 인증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앱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신분증을 들고 다닐 일이 진짜 많이 줄어든 거죠. 등록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실물 운전면허증이 있으면은 바로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서 지문 인식을 하면은 오우, 이놈 정말 공부 잘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30초마다 갱신이 되는 바코드랑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로 신분증을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아직 모든 곳에서 다 대체 가능하다는 아니에요. 도로교통공단 및 운전면허관리공단, 그리고 CGV, GS25, CU에서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갈 때 정도는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가도 된다. 이걸로 완전히 뭐 관공서나 아니면 은행처럼 완벽히 공식적으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냐? 요거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고 되어 있는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거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실물 운전면허증이랑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요 패스앱의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각각의 통신사에서 사설로 발급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법적인 효과까지는 없고, 앞서서 말씀드린 제휴된 곳, 편의점 정도에서 연령 확인용으로만 지금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설에서 만든 앱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협업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사용하게 돼서 사용처가 좀 빠르게 넓어지면은 진짜 이제는 지갑을 완벽하게 안 들고 다녀도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애플페이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하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지갑 많이 안 들고 다녔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캐치테이블이라는 앱이에요. 이 앱의 경우에는 아마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앱은 식당을 예약할 수 있는 앱인데, 뭐 네이버 예약도 되고 그런데 왜 굳이 이 앱을 따로 다운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맛집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뭐 데이트를 나갈 때, 그럴 때 뭐 그냥 검색해가지고 가는 거랑 오늘 예약했어 요거랑은 진짜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뭔가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그러면은 막 블로그 또 글 찾아봐야 되고, 또 메뉴 금액도 따로 찾아봐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찾으면은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적고 찾기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역별로도 되어 있고 가격대별로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렇게 메뉴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 때 그 순간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격을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간다? 그러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가격대는 조금 두렵긴 하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있는데, 막 인기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약이 열리자마자 바로 풀 예약이 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거 좀 취소되는 사람 한두 명쯤은 꼭 있을 텐데 그거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이 꼭 있는데, 이게 그런 기능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한 곳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빈자리 알림 신청이라고 있으면서 빈자리가 났을 때 그때 나한테 앱으로 푸시 알림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소개를 앞두고 있다던가, 뭐 아니면은 좀 괜찮은 식당을 좀 찾아보고 싶다, 손쉽게 찾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앱의 경우에는 사실 앱은 아니고 어떤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라는 서비스인데, 우리가 막 신용카드 같은 거를 쓰다 보면은 이것저것 포인트가 쌓이는데 얼마가 쌓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경도 별로 안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한 번에 다 찾아서 가능하다면 아예 계좌로 입금까지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이버에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모바일 형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조회, 입금, 기부 이쪽을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전체 동의를 해야 되지만 다음으로 넘겨주시고 인증 같은 걸 맞춰주세요. 이렇게 인증 절차를 다 마치고 오면은 왼쪽 아래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금액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회가 되면서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소멸 예정 포인트들은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저는 사실 현대카드를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잔여 포인트가 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싶다 할 때에는 포인트 계좌 입금 및 기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요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 중에서 근데 아쉽게도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입금을 지원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다른 것들 전부 입금을 누른 다음에 포인트 계좌 입금 신청을 누르면은 내 계좌를 적을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은 이제 카드에 숨어있던 포인트들을 바로 현금으로 입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요건 카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으면은 몇십만 원까지도 그냥 통장으로 바로 꽂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본인이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돈을 아껴주거나 시간을 아껴주는 좀 실생활에서 유용한 그런 앱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유용한 앱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모이면은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또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테ル 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